문화초대석 오늘은 배우라는 수식어가 누구보다도 잘 어울리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천호희 씨, 강하늘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 맘대로 올리지 마! 올해 마지막 날 만날 수 있을까? 두 분 모두 정말 30대 배우에서 단연 연기력이 돋보이는 분들이죠. 천호희 씨는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한공주, 써니, 곡성, 정말 천호희 씨 없으면 어쩔 뻔했나 싶은 영화들이 많고, 또 강하늘 씨는 드라마 동백꽃 때문에 주로 TV에서 활동하는 배우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주로 무대에서 활동을 하셨죠? 아, 네. 처음 시작도 무대였고 지금도 계속 끊이지 않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뭐 무대를 포기해라 이런 얘기 때문에 대형 기획사도 물리쳤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네, 좋게 말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 정도까지보다는 그냥 무대 공연 너무 하고 싶어서 네, 어떻게 뭐 그렇게 됐습니다. 민망해. 네, 이런 귀한 배우 두 분이 한 영화에 출연을 하셨어요. 비와 당신의 이야기 이제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영화인지 짧게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짧게요. 짧게라면 이제 배경은 2003년도를 그리고 있고요. 뭐 일상에 지친 남녀가 우연찮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위안과 그런 일상의 활력을 좀 얻어가는 그런 만나자고 하기 청춘 없게 이야기. 찾아오지 않아. 2003년도가 배경이면 그때 그 시절에는 두 분 다 어떤 모습이셨어요? 그때 가장 즐거웠던 기억들을 두 분 각각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되게 소소한 건데 말해도 돼요? 예, 그럼요. 오히려 더 궁금한데. 제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인생 처음으로 치킨 마요라는 걸 먹어봤었는데 그때 알죠? 그 도시락집 그 유명한 예, 알아요. 네, 유명한 네. 도시락집에 있는 그 치킨 마요라는 걸 제가 그때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그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약간 너무 충격적인 맛이었어서 너무 맛있어서요. 네, 너무 맛있어서 진짜 한 일주일에 저 7일 정도도 먹었던 적도 있었고. 저 그 시대, 그 시절 나이 때는 정말 먹는 게 남는 거로 저는 돌돌이 핫도그. 저희가 같은 세대니까, 네. 그거 이렇게. 돌돌이 핫도그. 네. 핫도그에 설탕을 알죠, 뿌려서 알죠. 그 케첩을 짜준다니. 알죠, 약간 알죠. 맨날 사 먹었거든요, 학원 앞에서. 알죠. 먹는 게 되게 중요하고 친구들하고 뭔가 이렇게 학교 앞 분식집 가고 다 같이 그치. 그냥 뭐 먹을까? 끝나면 뭐 먹을까? 야자 중간에 그 뭐 먹을까? 막 이런 생각이 제일 많지 않았나? 그러다 보면은 참 그때 생각해보면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약간 옛날 시대를 추억할 수 있는 영화 보면 저희 관객으로서 저희도 너무 기쁘지만 배우분들도 연기하면서 되게 향수해졌고 즐거운 기억이 많이 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또 이번 영화에서 핵심이 손편지를 쓰신다고 두 분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위안을 받는데 사실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이 위안, 위로 이런 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필요하잖아요. 혹시 두 배우분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서 위안이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저한테 그냥 개인적인 위안은 저를 위해서 제가 요리하는 거.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저를 위해서 그냥 뭐 그렇게 막 근사하거나 뭐 아니면 되게 어려운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를 위해서 그냥 저만을 위해서 하는 음식을 차리는 거. 그냥 그 시간들이 좀 나름의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우이 누나 말도 들어보고 하면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강하늘 씨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충분한 쉼을 주는 게 저한테 네. 저는 정말 집돌이에요. 아예 집 밖으로 잘 안 나가요, 원래가.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이렇다 보니까 약속도 많이 못 잡게 되잖아요. 어떤 상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집에서 온전하게 제 시간을 갖더라고요. 온전하게 저 혼자 보낼 수 있고 온전하게 쉴 수 있는 시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하늘 씨 말대로 자이든 타이든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연기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내가 나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은 사실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시간들을 가지면서 어쨌든 강제적인 휴식이 되었을지언정 그래도 그 시간들을 보면서 저를 되돌아볼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좋은 계기였어요, 저한테. 이렇게 두 분, 저희가 문화 쪽에서 원래 한 분씩 이렇게 뵀다가 두 분을 동시에 뵌 게 처음인데 너무 좋네요. 두 분이서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시면서 재밌어요. 고맙습니다. 혼자 하시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든든하네요. 저도 되게 든든했어요. 두 분이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하시길래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첫 두 명이 동시에 나오는 네, 게스트인가요? 맞아요. 네. 영광입니다. 원래 천우희 씨 하면 사회성 있는 영화, 다양성 영화를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서 느낀 거는 저도 이제 뉴스를 만드는 기자니까. 근데 저희가 뉴스를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영화가 주는 힘이구나라는 걸 천우희 씨의 영화를 보면서 많이 느꼈었어요. 한공주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한공주 같은 경우는 뭔가 사회성을 내가 띄기 위해서라기보다 그거는 그 작품은 그냥 운명같이 느껴졌었고 제가 한마디 말보다는 작품으로 연기로 설명하는 것들이 더 뭐랄까 힘이 더 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항상 뭐랄까 과감하게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막 줘야 되겠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다라기보다 그냥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라고 한 번 정도는 소개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한공주는 여전히 천우희 씨 마음속에 남아있으세요?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 같아요. 한공주는 뭐랄까 물론 어떤 사회성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로서 근데 저는 그 한공주라는 친구가 저한테 되게 의지가 됐던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장 힘들 때 그 친구를 좀 뭐랄까 기대서 좀 어떻게 보면 제가 더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았던 인물이라서 지금도 항상 마음속에는 담아두고 있어요. 강하늘 씨는 백상에서 상 받고 뭔가 배우 수준 되게 준비한 듯이 그다음 강하늘 씨를 이렇게 재밌어요. 죄송해요. 네. 백상에서 상 받고 몸 관리, 정신 관리 아주 웃으시니까 네. 이렇게 네네. 또 즐겁게 문화 두두둑하는 처음인 것 같아요. 좋네요. 그러니까 예전 분위기가 되게 너무 좋아요. 네. 네. 뉴스를 뛰어넘는. 네. 백상에서 상 받으실 때 몸 관리, 건강 관리, 정신 관리 잘하겠다고 하셨었는데 어떻게 좀 잘 되고 계세요? 네, 저는 언제나 잘 되고 있다고 믿고 있고 또 그게 또 좋은 힘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내가 하는 게 다 저한테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제 긍정적인 효과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지내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보면 청춘 연기를 하셨는데 유독 좀 청춘 연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동주도 그렇고 미생도 그렇고. 네. 근데 그 되게 밖에서 이제 작품을 봐주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전 사실 아직도 이게 청춘이 뭘 뜻하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작품이 어떤 청춘을 표현하는 작품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알게 된 거지. 내가 선택하는 작품들이 뭔가 청춘 이야기라서 내가 뭔가 더 쉽게 만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가 가장 빛나 보이는 그 시기를 연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그 시기가 청춘이라면 사실 청춘물을 많이 한 게 맞는데 전 사실 제가 어떤 역할을 맡았어도 저는 항상 가장 빛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인물한테는 그 영화 자체가.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끝났던 드라마 오nhập 장군이던 아니면은 그 전에 용식이 황용식이던 그 훨씬 전에 미생의 장백기던 등등 캐릭터들이 다 언제나 빛났던 것 같아요. 어떤 날이나. 그래서 단순히 어떤 청춘에 관한 역할들이라기보다 저는 되게 진짜로 그 삶을 되게 충실히 살았던 인물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어요. 혹시 그러면
이번엔 좀 다른 역할도 맡고 싶다. 욕심나는 역할도 있으세요? 사실 욕심나는 역할은 없거든요. 이제 뭐 저는 그러니까 근데 기준은 대본 재밌으면은 나는 이제 그 만나게 되는 작품인 건데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살면서 경험하기 힘든 거를 했을 때 공부가 되게 많이 되지 않을까? 또 다른 어떤 고민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그냥 제 나이인데 뭔가 아버지 같은 역할도 해보고 싶기는 해요. 네. 제 나이에인데 이제 아이가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은 내가 평생 경험해볼 수 없는 거니까 이 세상 누군가는 그렇게 계시겠지만 제가 모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약간 미담 제조기시니까 그러니까 강렬한 악역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 궁금했거든요. 아니요, 뭔가 제가 뭐 작품을 선택할 때 내가 요번에 요런 스타일 했으니까 다음엔 저런 스타일 해야지 이렇게 좀 전략적인 어떤 그 컨택을 하는 머리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별로 그냥 좋은 작품 만나면 하고 싶은데 만약 제가 맡게 되려고 하는 어떤 그 강렬한 악역이 그 들어가 있는 그 대본이 참 좋은 대본이라면 뭐 언제든 만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 또 한편으로는 많은 대중분들이 강하늘 씨가 아주 뭐 시청자들이 보면서 막 아유 이렇게 욕할 정도의 그런 악역을 한번 하는 것도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새로울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까지 생각은 못 해봤는데 만약 그런 대본이 있다면 제가 꼭 이제 여러분들과 그런 어우 하고 욕하는 그런 역할로 만나게 될 수 있기를. 네. 알겠습니다. 천우희 씨는 이제 더는 해보고 싶은 역이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역할을 다 해보신 것 같은데 여전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많아요.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해보고는 싶죠. 뭐랄까 저는 항상 그 연기가 재밌다고 느끼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평범하거든요. 그래서 그 평범함을 깨고 싶어서 연기에 적용을 시키는 것 같아요. 뭔가 상황이든 아니면 뭐 인물이든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한번 체험해보면 경험해보면 그리고 그 다른 사람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 싶은 그런 욕구가 좀 있어서 마지막 공통 질문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제 저도 30대지만 30대라는 나이가 굉장히 좀 오묘한 것 같아요. 빛나는 시기지만 또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왠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다음 챕터가 많이 달라질 것 같고 여러 생각이 많이 드는 시기인 것 같은데 두 배우님들은 이 시기를 좀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 있습니다. 언제나 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제 재밌었고 오늘 재밌고 내일 재밌자 이거밖에 없거든요. 제일 좋다. 저는 진짜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살거든요, 항상. 그래서 저는 사실 30대라고 해서 20대라고 해서 뭔가 어떤 다른 느낌보다는 그냥 저는 20대 때도 재밌었고요. 30대도 재밌고 아마 40대는 더 재밌을 예정이에요. 저는. 멋있네요. 되게 좋아요. 좋은데요? 멋있어요. 보시려고 얘기한 건 아닌데.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저도 느끼는 건 지금 어떤 뭐 계획이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하늘 씨랑 좀 같은 맥락일 수 있는 게 항상 지금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지금이 가장 찬란하고 반짝이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불안함도 다 저는 살아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마저도 되게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즐겁자라는 것보다 저는 그냥 그때 그 시기를 온전히 좀 누리자.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두 분 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룸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카메라 보고 하셔도 돼요. 문화 초대석 화이팅. 고맙습니다.